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영입니다. 제가 그동안 이 카운셀링이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참 공통된 고민들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.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. 이 카운셀링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100%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각색해서 고민을 읽어드리고 또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,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되었는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아마 작가님들마다 상황도 다르고 또 성격이나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고민에는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.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의 인사이트라도 얻어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. 오늘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. 저는 공방 오픈 5개월 차입니다. 가장 큰 고민은 홍보인데요. 어떻게 해야 할지가 어렵습니다. 저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.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잘 키우자는 생각뿐이었는데 어린이집에 가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찾고 싶어졌습니다. 일이나 육아에서도 나를 찾을 수 있긴 하겠지만 거기서 나의 가치를 느끼기보다는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공방을 시작했습니다. 배우고 공방을 하면서 온전히 저답게 되는 시간이라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. 분명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한 게 처음 마음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. 이 고민을 조금 줄여서 정리를 해보자면 홍보에 대한 고민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이 공방을 오픈할 때 가졌던 마음가짐, 그 첫 마음이 있는데 그걸 잘 녹인 홍보를 하고 싶다.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.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카운셀링을 신청하시는 작가님들이 정말 한 70%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. 한 80%? 네, 홍보에 대한 고민은 진짜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아마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다 알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. 광고비를 써서 광고를 한다든지, 뭐 어디 맘카페에다 홍보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마 그 방식이 나와 맞지 않다. 내가 더 원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서 저를 찾아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결국 작가님들이 원하셨던 홍보 방식이 이야기로서, 스토리로서 홍보를 하는 방식을 하고 싶은데 글을 잘 쓰질 못한다. 글재주가 없다.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실력을 쌓아서 글을 쓴다?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조언을 드렸던 부분은 본인의 어떤 그 실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저한테 쭉 한번 두서없더라도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드리는데요.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생각보다 이게 맥락이 있는 이야기를 내가 또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. 사실 이 카운셀링이라는 게 어떤 컨설팅처럼 제가 정답을 전해드리는 시간은 아니에요. 작가님의 이야기와 고민들을 듣고 질문을 던지거든요.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대답을 하시면서 더 나은 방법이나 방향을 찾는 대화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카운셀링을 시작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제가 아니라 바로 작가님께 답이 있다라고 믿고 시작하는 것인데요.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작가님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스스로 멈춰놓고도 좋고 답변을 하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때 당시에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였는데요. 지금 나눠주신 그 고민을 단 한 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여쭤봤습니다. 이런 질문을 드리면 정말 각양각색의 답변이 나오는데요. 이게 참 카운셀링 할 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제가 고민을 한 가지로 정리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이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가장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때 제가 카운셀링을 했을 때 이 작가님께서 대답해 주셨던 단 한 가지의 고민은 얼마에 팔아야 하죠? 였습니다. 처음에는 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하는지가 어렵다라는 게 사실은 진짜 숨어있던 고민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기가 어려우니까 글을 써서 나의 제품의 가치를 알려야 하는데
그게 사실 어려웠던 거죠. 그래서 정말 표면적으로는 홍보가 어려워요 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 질문 한 가지만으로 깊은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내 물건, 내 작품의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. 작가님께서 공방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?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랬더니 그냥 그걸 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내가 이 공예로 인해서 회복된 그 느낌을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작가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판매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작가님이신지 아니면 수업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지 몇 마디만 나눠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작가님께서는 수업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는 걸 저는 이 대답으로 좀 유추를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작가님께서 인스타가 참 어렵다. 어떻게 나와 내 생각을 담아야 할지 어렵다.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. 내 물건에 내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.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내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 할지 어떤 글로 소개해야 할지를 많이 망설여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은 이후에는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. 작가님이라면 작가님의 작품을 사실 것 같으신가요? 이 질문을 드리면 답이 딱 나뉘더라고요. 그렇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요 저라면 안 살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부터 어떤 좀 실마리가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. 내 제품을 왜 그럼 내가 사기 싫었을까를 고민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그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. 저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. 이런 대답이 나왔을 때 그럼 그걸 바꿔서 채워 넣으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질문이 넘어가게 됩니다. 똑같은 질문이지만 작가님께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고 또 지금 현재 어떤 포인트에 집중되어 계시는지에 따라서 대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정말 10분이면 10분이 다 다르시더라고요. 그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어서 저는 작가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. 이번 카운셀링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? 나라든지 아니면 나의 제품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는 그 느낌을 알고 싶다.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알고 싶다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. 그럼 보통 컨설팅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.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심리가 이러이러하니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1, 2, 3안이 있어서 뭘 해보시겠어요?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걸 이루는 게 작가님께 어떤 의미가 있나요? 이때 작가님께서 주셨던 대답은 생각해보니까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낮은 것 같아요 라고 의외의 답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알린다 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없는 이유가 내 스스로가 사실 확신이 떨어지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대화 중에 스스로 인지를 하신 거죠.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냐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 입으로 꺼내는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렇다면 오늘 이 카운셀링이 어떻게 마무리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나에게 있는 어떤 장점이나 달란트, 재능들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. 사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 작가님께서 처음에 저에게 나눠주셨던 고민은 홍보에 대한 것이었어요. 어떻게 하면 인스타그램에 나의 공방과 나를 잘 홍보해서 판매도 일으키고 할 수 있을까 였는데 이 대화를 정말 몇 분 안 나눴는데 나에 대한 장점 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감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을 조금 갖는다면 홍보도 자연스럽게 조금 자신감을 얻게 될 것 같다. 이렇게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결국에 작가님께서는 자신의 성향이나 성격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원래도 유튜브를 보든 인스타그램을 보든 시끄러운 것보다는 차분한 영상이나 글들을 더 좋아하고 글도 긴 글을 읽는 것들을 더 좋아하니까 나도 그럼 그런 방식으로 한번 나를 알려보겠다, 홍보해보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더라고요.
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걸 응원해드리고 오늘 작가님께서 이루신 성취다라고 아주 크게 응원을 해드렸습니다. 제가 카운셀링을 여러 번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이 표면적인 고민 안에 진짜 숨은 고민은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인데요. 저도 제 스스로를 셀프 카운셀링 할 때가 있어요. 처음에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,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더라도 몇 번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다 보면 진짜 숨은 내 진심은 이게 아니었구나,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지금 내가 화가 난 거구나, 이렇게 좀 역순으로 나의 마음을 돌아볼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이 영상을 공유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. 너무 표면적인 고민들에 갇혀 계시다면 또 다른 나의 숨겨진 진심, 또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좀 한번 깨닫는 것만으로도 나의 큰 고민의 실마리들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. 가끔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. 누구한테 이거를 좀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이런 상황들을 해본 적이 없거나 공감해주지 못하면 말을 해도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, 그래서 제가 이 카운셀링을 시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.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항상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저랑 비슷한 조금 한두 발이라도 앞서간 선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아무리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꽤 공방하면서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어볼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큰 힘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, 제가 진이도 아니고 정답을 막 마법처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저 들어드리고,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저는 이 상황에 이렇게 이겨냈었고 작가님의 방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? 하고 같이 고민해주는 어떤 그런 든든한 사람? 약간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작가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.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이전에는 사실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먼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와 대화를 먼저 끝낸 다음에 그래도 답이 없을 때 조금 손 내밀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거죠. 아무에게도 털어놓기 싫을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계신 작가님들께서도 조금 용기를 내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지고 너는 그런 마음이었구나, 네가 사실 이런 고민하고 있었구나, 이렇게 좀 물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노트를 펴고 한번 나의 지금 고민은 무엇인지, 그리고 그게 해결된다면 나에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,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작가님들께서 비슷하게 하시는 그런 공통된 고민 한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또 뵙겠습니다.